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모두 퀴즈 잘 봤습니까? 네. 오늘은 이제 8장을 마무리 짓고 행위를 직접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켈리 해밀턴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거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 수업 시간에 한번 했었죠. 켈리 해밀턴 공식 지난 시간에 하는 걸 한번 볼까요? 다시. 자, 요 식이었죠. 자, A의 M승은 다음과 같이 A 제곱 이와 같은 형태로 표시할 수 있고, 자, 그래서 이제 2차니까 A의 M승은 C0, 요 C0와 그 다음에 I 더하기 C1A 이제 두 개만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C0와 C1을 찾는 게 이제 관건이죠. 이걸 어떻게 찾느냐? 자, 켈리 해밀턴 공식이 A의 M승은 다음과 같이 I와 A의 이 선형 결합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자, 그게 켈리 해밀턴의 공식입니다. 자, 그런데 C0와 C1을 구해야 되는데, 자, 이거 대신에 우리가 람다를 대신해도 람다 M, A 매트릭스 대신에 람다 M승은 C0 더하기 C1의 그 다음에 람다, 자, 이와 같은 식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를 포함하는 게 켈리 해밀턴의 공식입니다. 자, 그래서 아이젠밸류를 일단 구해야 되죠. 자, 아이젠밸류를 구해보면 이제 AI, A 람다 I 해서 디터미넌트는 0. 자, 하면 아이젠밸류가 뭐가 나옵니까? A가 지금 자, A가 0, 1, 마이너스 1, 2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람다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람다. 자, 요 행렬의 디터미넌트 하면은 마이너스 람다 2 마이너스 람다 마이너스 플러스 1은 0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1에서 중근을 가지죠. 그 람다 제곱 마이너스 2 람다 플러스 1은 0 해서 람다 1이 중근이 두 개 나옵니다. 중근. 그래서 이제 중근이 나오면 1을 넣으면은 자, 1의 M승은 1이죠. 1은 C0 더하기 C1. 자, 요 조건이 하나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또 1이 있으니까 요 조건을 못 씁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미분을 한다 했습니다. 미분을 하면 M 람다의 M-1승은 람다에서 미분하면 C0 나오죠. 그렇게 하고 1을 넣으면 자, M승에 대한 지금 우리가 2차를 쓰나요? 그래서 람다 A의 몇 승이 A의 지금 100승을 구하죠. A의 100승 람다의 100승이니까 100 하면 100 그 다음에 람다가 1이니까 여기는 1이 되겠죠. 그래서 C0는 C1이죠. C1은 100이 됩니다. C1이 100이니까 여기 하면 C0는 99 100이니까 넘기면 어떻게 마이너스 99죠. 이게 C0는 마이너스 99.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C1이 100이고 마이너스 99 해서 A하고 연산을 하면 우리가 다 정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지난 시간에 수업 시간 했던 내용을 퀴즈로 냈었습니다. 자, 그래서 켈리 해밀턴의 공식을 행렬을 내가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왜 틀렸는지 내가 채점이 잘못됐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고 알려줄게요. 네.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이젠밸류, 아이젠벡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메트릭 매트릭스는 리얼 값의 아이젠밸류를 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고유값의 아이젠밸류가 가진다라는 걸 증명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그다음에 특별히 이제 오소고날 매트릭스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이젠벡터를 이용해서. 그래서 오소고날 매트릭스라는 것은 곱한 다음에 결국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나오는 그걸 우리는 오소고날 매트릭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시스템의 매트릭스는 오소고날 매트릭스를 구성할 수 있는데, 자, n/n의 대칭 행렬의 경우 서로 다른 고유 값을 가진다면, 이제 두 개의 조건을 가지면 서로 다른 아이젠벡터를 가집니다. 그 아이젠벡터는 서로 오소고날 행렬로 구성이 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자, 그래서 이제 아이젠벡터를 가지고 행렬을 만들 수가 있고, 자, 이 행렬이 이제 실제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중근을 가진 경우는 서로 오소고날한 걸 만들 수가 없을 때가 있고, 그걸 오소고날하게 만들려면 우리가 벡터를 가지고 직교를 만들려면 그람슈미트 프로세스를 이용하면 이제 만들 수가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벡터에서 배웠던 그람슈미트를 이용하면 우리 오소고날한 수직 벡터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넘어간다고 했었고,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이고날라이제이션 하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이젠벡터, 아이젠밸류를 이용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아이젠벡터를 가지고 만들어진 행렬이 되겠습니다. 오소고날 매트릭스, 오소고날 매트릭스. 자, 그 인버스를 하면 어떤 매트릭스가 다이고날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원리가 여기서 표현이 되어 있죠. 자, 어떤 A 행렬에 P를 곱한 이제 오소고날 매트릭스 P를 곱하면, 자, 이 P를 우리가 아이젠벡터를 이용한다 그러면, 자, A 곱하기 아이젠벡터는 우리가 P 벡터의 스칼라 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다이고날 곱하기 P 매트릭스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인버스를 취하면 A의 P 인버스와 P를 양쪽에 곱하게 되면 다이고날 매트릭스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했던 A의 백승, 이걸 구하기가 쉽지는 않죠. 물론 앞에 케일리 해밀턴 공식을 이용해서 쓸 수도 있지만, 지금 이게 이제 A가 만약에 우리가 다이고날 다시 쓰면 어떻게 되냐면 다이고날과 P 인버스 P, 자, 이와 같이 표현이 된다 그러면 요거의 백승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100번 곱하는 것은 이제 결국은 다이고날을 백승한 다음에 오른쪽 왼쪽 곱해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우리가 A의 승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다이고날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런 원리를 아이젠벡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대각화가 가능하다. 자, 그 조건은 서로 1차 독립인 고유 벡터를 가지면 되겠습니다. A가. 자,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대각화가 가능한 조건은 바로 1차 독립인 고유 벡터를 가지는 거고, 서로 다른 아이젠밸류를 가지면 대각화가 가능하다. 자, 두 개가 이제 서로 상통한다 했죠. 그래서 아이젠밸류를 구해보면 아이젠밸류가 서로 다른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각화가 가능하다는 걸 바로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가능한 것을 지난 시간에 보여줬고, 자, 이런 행렬에 서로 다른 아이젠밸류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이제 다이고날 할 수 있는 형태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중근을 가진 경우는 다이고날 하는 게 이제 불가능한 형태를 보여줬고, 중근을 가지더라도 서로 1차 독립인 벡터를 가진다면, 이와 같이 가진다면 역시나 다이고날 할 수 있는 형태도 보여줬습니다. 자, 특별히 이제 심메트릭 매트릭스 같은 경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메트릭 매트릭스는 항상 이제 실수의 아이젠밸류 람다 i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심메트릭 특징이. 자, 그래서 이 중에 n개의 1차 독립인 고유 벡터를 항상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특징이. 그래서 심메트릭 매트릭스는 항상 이제 오소고날 매트릭스 P가 존재하고, 그래서 그 P를 이용해서 오소고날한 매트릭스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행렬 A가 직교적으로 대각화 가능한 필요 충분 조건은 뭐가 되느냐? 자, A가 심메트릭 매트릭스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큰 조건이죠, 지금. 자, 그래서
심메트릭 매트릭스라는 것은 자, 이와 같이 대각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P 인버스를 곱하면 다이고날이 되고, 자, 그래서 A 매트릭스가 결국은 트랜스포즈가 같은 게 대칭 행렬이죠. A 트랜스포즈. 자, 이게 같다는 얘기는 뭐냐면 P의 인버스하고 P의 트랜스포즈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특징을 이용해서 결국은 A의 트랜스포즈를 취해보면 자, 다음과 같이 되고, 결국은 P 트랜스포즈에서 P, BDP 트랜스포즈로 해서 A하고 A 트랜스포즈가 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행렬은 대칭 행렬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매트릭스 같은 경우는 대칭 행렬이죠. 심메트릭 매트릭스고, 자, 여기에서 고유값과 고유벡터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 가우스 조단 방법을 이용하면 이제 실제 손으로 이제 쭉 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젠밸류, 아이젠벡터를. 자, 이제 계산하기가 조금 번거로우면 자, 매트랩을 좀 이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매트랩이 있는 학생은 이제 이 매트릭스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어떻게 치냐면 9 띄우고 1, 1. 그 다음에 행렬을 바꿀 때는 세미콜론을 찍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 9, 1. 세미콜론 1, 1, 9. 자, 아이고 1, 1, 9는. 자, 이렇게 해서 주어진 행렬을 만들어줘. 자, 그 다음에 아이젠벡터를 V라 하고 아이젠밸류를 E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턴을 받는데 EIG 아이젠밸류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A의 아이젠밸류를 구하시오 하면 자, 다음과 같이 아이젠밸류 3개, 그 다음에 아이젠벡터 3개, 각각의 3개를 구해줍니다. 자동으로. 자, 그래서 이제 요걸 이용을 해도 되고, 이제 뭐 시험을 칠 때나 여러분들을 하면 직접 이제 손으로 앞에서 했던 것처럼 아이젠밸류 구하고 그 다음 식을 이용해서 아이젠벡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앞에서 우리가 8.8절에서 예제사에서 구했던 내용입니다. 앞에서 보면. 자, 근데 문제는 이제 K1, K2는 직교합니다. 서로 직교하고 오소고날인데, 왜냐하면 곱하면 0이 되죠. 자, 근데 K2, K3는 계산을 하면 1이 됩니다. K2 인너 프로덕트 K3 하면 자, 1의 결과가 나서 얘는 이제 오소고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서로 오소고날한 벡터를 이용해야지만 우리가 다이고날로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아이젠밸류가 8일 때 이제 가우스 조단 소거법을 이용해서 식을 찾으면 111 나옵니다. 앞에 111, 000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K1, K2, K3는 0이라는 조건이 나오고, 자, 그래서 임의의 조건식을 선택하면 자, K2, K3를 1, 1 넣으면 얘는 0이 되려면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1 선택하면 여기는 0을 넣어야지 이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K1은 1, 1, 1 선택하고 K2는 마이너스 2, 1, 1 선택하면 이제 곱하고 나면 2, 마이너스 2에서 오소고날 하죠. 그 다음 K3는 0, 1,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하면 K2, K3를 인너 프로덕트 하면 K2, K3 하면 0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값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오소고날하게 만들 수 있고 찾을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은 서로 1차 독립이고 서로 오소고날한 벡터를 찾을 수 있고, 이 벡터를 이용하면 우리가 다이고날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K1, K2, K3를 요거를 이제 P라고 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P를 A, P 인버스 하면 우리가 다이고날 매트릭스를 만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K1, K2를 해서 오소고날 또는 이제 오소노말로 만들었습니다. 오소노말 집합을 이용해서 벡터를 각각 크기로 나눈 자, 그 벡터를 P 매트릭스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자, P 인버스를 각각 이제 곱하죠. 곱하고 나면 다음과 같이 다이고날 매트릭스가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은 형태 여기서 구한 거 가지고 다이고날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V 인버스 먼저 가죠. V 곱하기 그 다음에 A 곱하기 V 해주면 여기 아이젠벡터 3개를 해서
구하고 나면 결과가 8, 8, 11 해서 이제 다이고날로 만들어집니다. 네,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자, 됐나 여기까지? 자, 아이젠밸류, 아이젠벡터를 이용해서 K3는 여기서 이제 지금 2개 구했죠. 지금 이 조건에서 벡터 3개를 구합니다. 지금 K2, K3를 1, 1로 했을 때는 K1은 자동적으로 마이너스 2가 되고 K1과 오소고날이 되는데 2개하고 이제 이 조건을 만족하면서 오소고날한 걸 찾는 건 쉽지 않습니다. 지금 어쨌든 여기하고 만족하는 걸 다르게 찾는다면 예를 들면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찾을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K2하고 오소고날하기는 안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찾은 걸 가지고 그람슈미트 오소고날라이제이션 방법을 이용해서 만들어도 됩니다. 이해되죠? 자, 임의로 오소고날하지 않는 걸 만든 다음에 오소고날라이제이션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자, K1, K2. 자, 밑에 보입니까? 커서 깜빡인 거는 보이나요? 네. 자, 그럼 K1 한번 보기. K1 해서 벡터를 만들겠습니다. 1, 1, 1. 트랜스포저 이제 벡터가 세로 모양으로 칼럼으로 생깁니다. 엔터 왼쪽에 있는 걸. 자, K2는 자, 마이너스 1, 1, 0. 자, 이렇게 찾았다 하겠습니다. 자, 됐나요? K3를 임의로 이제 아이젠밸류, 아이젠벡터를 이용하면 나오죠. 자,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찾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서로 K2, K3를 오소고날하지 않죠. 자, 이런 상황에서 그람슈미트 오소고날라이제이션을 한다 그러면 V1으로 바뀌죠. V1은 원래 K1에서 있는 걸 그대로 씁니다. 자, 오소고날라이제이션 기억납니까? 네, 모르는 분은 지금 그대로 따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V2는 어떻게 구하나요? V2는 뭘로 구합니까? K2에서부터 구하죠. 자, 그 다음에 빼기. 자, K2에다가 인너 프로덕트. 자, 곱하기를 하는 거죠. 트랜스포즈와 그 다음에 앞에서 구한 V1을 가지고 구하고 나누기. 자, V1의 트랜스포즈 곱하기 V1. 자, 곱하기 V1을 해주면 V2가 나오죠. 자, 이게 그람슈미트 오소고날라이제이션 공식이었습니다. 자, 이러면 V2가 나옵니다. 자, V3는 어떻게 그러냐? 자, 세 번째 오소고날라이제이션, 그 다음 K3가 나오죠. K3 빼기. 자, 앞에 있던 K3 트랜스포즈 곱하기 V1. 자, 나누기 V1 트랜스포즈 곱하기 V1. 자, 달러. 자, 그 다음 V1 곱하기 V1. 자, 요게 이제 V1에 대해서 프로젝션 한 거. 그 다음에 빼기. 그 다음에 K3 트랜스포즈 곱하기. 그 다음 V2죠. 앞에서 그 V2에 프로젝션 했는 거. 자, V2 트랜스포즈 곱하기 V2 곱하기 V2.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세 번째 각각 오소고날한 벡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됐나요? 그러면 V2 트랜스포즈 V3 자 하면 0이 되죠. 자, 여기가 오소고날 되고 V1 트랜스포즈 V3 0 역시나 0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트라이 앤 에러로 이렇게 해서 오소고날한 걸 찾는 방법이 있고, 이게 이제 수월하지 않으면 이미 아이젠벡터 3개를 구한 다음에 그람슈미트 오소고날라이제이션 하면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질문에 답변이 됐습니까? 네. 자, 그렇게 해서 오소고날한 걸 양쪽에 곱하게 되면, 자, 심메트릭이기 때문에 요거는 인버스는 트랜스포즈만 시켜주면 됩니다. 트랜스포즈만 시켜주면 우리가 원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고, 그래서 다이고날로 얻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아이젠밸류, 아이젠벡터를 구하고 아이젠벡터를 이용해서
오소고날한 매트릭스를 찾고 그거에서 왼쪽과 오른쪽에 매트릭스를 곱해주면 다이고날 매트릭스를 찾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P를 우리가 오소고날 한 거죠. 그럼 P를 2번 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P를 2번 곱하면 P 제곱을 해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자, 앞에서 했던 아이젠 벡터 V죠. 아이젠 벡터 V를 2번 곱하면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자, 요거 2번 곱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자, 이제 다음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런 걸 어디에 쓰느냐. 지금 여기 보면 2차 다항식이 있죠. 자, 2차 다항식이 있는데 이런 형태의 식을 보면 우리가 행렬을 이용하면 좀 더 쉽게 요거를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항식을. 자, x와 y에 대한 이제 a와 c와 같으면 이제 원의 형태가 되나요? 타원의 형태가 되나요? 어쨌든 그런 형태가 바뀌는데, 자, 이것을 자, x와 y를 우리가 행렬로 잡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의 트랜스포즈를 왼쪽에 곱하게 되죠. 자, 그러면 중간에 어떤 행렬이 생깁니다. 요 식과 만족하도록. 그러면 x와 x가 곱해진 거는 a가 되고 xy가 곱한 거는 2분의 1씩 각각 들어가죠. 그 다음에 y제곱은 c가 돼서 이와 같이 행렬과 벡터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한 것을 쿼드레틱 폼이랍니다. 쿼드레틱이라는 것은 제곱꼴입니다. 2차 형식. 그래서 xy 변수의 제곱 형태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차식의 형태는 c 곱하기 x 벡터 이렇게 됩니다. 즉 C1 곱하기 x 더하기 C2y 이렇게 된 거는 C1, C2 그 다음에 XY 이렇게 해서 우리가 1차 선형식의 형태로 매트릭스 벡터로 표현을 가능하고, 자, 2차식은 여기에 이제 X 트랜스포즈가 XY의 트랜스포즈가 이렇게 곱해지는 형태죠. 그래서 쿼드레틱 형태의 중간에 매트릭스가 됩니다. 자, 적절하게 치환을 하면 이러한 식을 XY를 가지고 행렬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다음 같은 2차 식의 이제 뭐 원뿔 단면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요거를 분석을 해 봅니다. 자, X와 Y의 형태로 행렬식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나타내고 나면 위의 식하고 같죠, 지금. 자, 여기에서 중간에 있는 행렬을 A 매트릭스라고 벡터를 XY를 X 벡터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행렬의 특징이 결국은 이 식의 어떤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젠 밸류, 아이젠 벡터를 찾아봅니다. 이 행렬식에. 그럼 -2, 3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각각의 1차 독립인 아이젠 벡터 2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곱해보니까 2개 서로 직교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얘는 이제 심메트릭 매트릭스가 되죠. 대칭 행렬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아이젠 밸류를 가질 때 서로 오소고날한 벡터를 찾을 수 있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노멀라이즈 시키면 자, 다음과 같은 오소고날 매트릭스를 찾을 수가 있고, 자, 이 행렬을 이용하면 이제 다이고날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x식을 이 P를 이용해서 X'으로 표시를 하고 싶습니다. X 대신에 PX'. 자, 그러면 자, 앞에 있는 원래식을 X 대신에 PX'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자, 다음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자, 여기에 중간에 들어가는 게 P 트랜스포즈 AP죠. 자, 요거는 다이고날로 만들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D 다이고날이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아이젠 밸류 2개가 나오죠. -2, 3으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X'을 X와 Y 좌표계로 우리가 나타낸다 그러면 자, 다음과 같은 형태의 식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X축의 크기는 2배, 자, 그 다음에 Y축의 크기는 3배 해서 자, 다음 같은 요 원래식의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게 어떻게 그려지는지. 자, 매트랩을 이용하면 여러분 손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느냐?
자, 그림을 그려볼 때 easy plot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운표에서 식을 쓰면 됩니다. 2 곱하기 x의 제곱 플러스 4 곱하기 x 곱하기 y 마이너스 y의 제곱은 1 다운표. 자, 이렇게 하면 이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알아서 이렇게 그려주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말하는 이제 원뿔의 단면인데 요 원뿔 모양의 요쪽 길이, 그 다음에 요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크게 두 축으로 이제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변환했는 x와 y의 각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그 축으로 이제 이와 같이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오소고널라이제이션은 이런 형태를 쓰고 우리가 10장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에 이제 정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앞에서 했던 K2, K3는 그람 슈미트로 직교할 수 있는 걸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7장에서 배웠던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행렬의 A 행렬을 구하는 방법이, 질문을 잘 모르겠습니다. A 행렬이 뭡니까? 이 A 행렬을 말하는 거예요? 예. 자, 요 식에서 그냥 우리가, 자, x와 변수가 두 개죠. x와 y를 벡터 행렬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쿼드래틱 제곱꼴로 나타나기 때문에 x, y가 왼쪽에 오른쪽에 이렇게 배치를 시키면, 자, 얘는 1/2 벡터고 얘도 2/1 벡터죠. 그러면 행렬은 어떻게 되냐면 2/2 행렬이 중간에 들어와야지 연산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네. 자, 여기 수직에서 위에 식하고 똑같이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쨌든 오른쪽은 1이고, 자, x 제곱, 여기 항은 x와 x 두 개 곱해진 항이죠. 자, x와 x가 곱해진 항이 여기 있고, 요 2x2 쪽에는 y가 두 번 곱해진 항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x와 y가 크로스가 곱해진 항입니다. 자, 그래서 자, x와 x 제곱에 있는 항은 2. 그 다음에 x, y는 요게 두 개 나눠졌죠. 나눠졌으니까 2. 그 다음에 y 제곱항은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예. 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기존에 있는 문제들을 여러분들 행렬과 벡터를 이용하면 굉장히 이 특성을 파악하고 연산이 굉장히 쉬워집니다. 지금 인공지능에 나오는 이러한 일들이 모두 이제 이런 행렬과 벡터로 계산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LU 팩토라이제이션입니다. 이 LU의 L은 뭐냐면 로어입니다. 로어 매트릭스, U는 어퍼 매트릭스입니다. 자, 로어 트라이앵귤러, 어퍼는 어퍼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입니다. 자, 어떤 행렬을, 자, 다음과 같이 이제 다이고널을 이용해서 표현을 할 수 있다 했습니다. 자, 특히 행렬을 L, 로어 트라이앵귤러와 어퍼 트라이앵귤러로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분해. 자, 그렇게 되면 쉬운 게 뭐냐면, 우리 디터미넌트 구할 때도 그렇고, 어떤 AX는 자, AX는 B라는 식을 구할 때, 자, 우리가 로우 오퍼레이션을 하면 쉽게 해를 구했죠. 로우 오퍼레이션을 취하면. 이게 만약에 로어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가 다, 그러면 이제 해를 진짜 쉽게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렇게 쉽게 찾기 위해서 디컴포지션 합니다. 이렇게 팩토라이제이션.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는 이제 LU 하기 전에 A는 자, 다음과 같이 다이고널 매트릭스와 오소고널 매트릭스의 곱으로 분해가 가능했습니다. 이게. 자, 어떤 매트릭스가 이와 같이 분해가 가능한 매트릭스는 굉장히 이제 우리가 다루기가 쉬워집니다. 자, 마찬가지 LU로 팩토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 매트릭스도 좋은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매트릭스가 자, 다음과 같이 로어
매트릭스 트라이앵글러, 그 다음에 어퍼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 자, 이렇게 되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곱하고 나면 자 9개 식이 나오죠. 왜냐면 각각 원소가 9개니까 9개씩을 가지고 자 12개, 자 여기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씩 있죠. 그러면 12개 변수를 가집니다. 자, 그래서 유니크하게 요거를 만족하는 식을 찾는데 유니크하지 않다는 거, 여러의 해가 존재합니다. 자, 9개 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LU 팩토라이제이션은 답은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이런 뭐 방법 이름은 기억 안 해도 되겠습니다. 대략 어떻게 하는지만 살펴보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L의 다이고날 항이 1로 둔다 그러면 이제 9개 식의 9개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유니크하게 구해질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어떤 행렬 A에 대해서 자, 로어는 여기에 있는 다이고날만 모두 1로 놓고 요 변수로 둡니다. 자, 그 다음 어퍼는 6개 변수를 두죠. 자, 이렇게 곱하고 나면 자, U11, 자, U11 여기 결정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어디 있죠? 여기 보면 U11이 결정돼서 여기 있으니까 UL21도 결정이 되죠. 자, U11이 했으니까 L31도 결정이 되죠. 자, 그러면 지금 3개의 변수가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자, 요걸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 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식은 여기 올라왔네. U11 여기 보면. 자, 그 다음에 U12는 앞에서 보면 여기에 1대1로 매핑이 되니까 결정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L21 앞에서 정해졌습니다. 자, U12 위에서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U22도 결정이 됩니다. 한 개가 결정이 되면 쭉 순차적으로 하면 나머지 위에 있는 거 이와 같은 형태로 다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식을 요 연립 방정식을 풀면 이제 LU 디컴포지션이 되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LU 디컴포지션을 하진 않는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방법은 가우스 소거법을 이용해서 로 오퍼레이션입니다. 가우스 소거법 로 오퍼레이션을 이용하면 이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A 행렬을 로 오퍼레이션을 쭉 취하고 나면 어퍼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가 되고, 자, 어퍼 트라이앵글러를 가정해서 여기에 이제 개수들이 곱하기 되겠죠. 자, 알파 곱하기 R I 플러스 RJ에서 이제 식의 연산을 쭉 하게 됩니다. 자, 이 가운데서 L 매트릭스가 결정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자, 요거를 이제 로 오퍼레이션을 취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 오퍼레이션 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3 R1 한 다음에 R2와 더해지면 요 놈이 이제 결국 우리가 0으로 만들어지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다이고날 항을 여기도 또 없애죠. 마이너스 8분의 1 없애고 하기 위해서는 이제 2분의 3을 취해 줍니다. 여기 이제 여기 2분의 3이죠. 요 구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제 요 마이너스 2분의 3을 여기다가 마이너스 항을 바꾸고 2분의 3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로 매트릭스가 되고 그다음 어퍼 매트릭스가 생긴 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매트릭스를 앞에서 연산할 때 마이너스 2분의 3에 해당되는 항을 써주고 결과로 나온 해주면 로 LU 디컴포지션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3차를 한번 살펴보면, 자, 로 오퍼레이션 취할 때 첫 번째 항에 2, 3을 곱하면 이제 00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취해서 마이너스 2, 3. 자, 마찬가지 여기서도 7을 곱해줬죠. 없애기 위해서. 자, 마이너스 7을 여기다 항을 줬습니다. 그러면 어퍼 트라이앵글러, 그 다음에 로우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 그래서 LU 디컴포지션을 이와 같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요거를 어디에 이용을 하느냐. 자, 우리가 선형 연립 방정식을 구할 때 이러한 문제를 많이 풀게 됩니다. 자, A를 LU 디컴포지션 가능하다고 하면, 자, 원래 주어진 식은 LUX는 B죠. 자, 그래서 요거를 요 안에 있는 걸 묶어냅니다. 그러면 L, 그 다음에 요걸 Y를 하겠습니다. LY는 B 이렇게 되겠죠. 자, LY인데 로우 매트릭스는 우리가 풀기가 굉장히 쉬워진다 했습니다. 그럼 Y를 찾죠. Y는 뭐라고 했습니까? UX는 Y라고 했죠. 이거 어퍼 트라이앵글 매트릭스죠. Y는 아는 값이고, 자, 그러면 X를 우리가 쉽게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 인버스를 안 구하고도 이와 같이 연립 방정식 매트릭스를 LU 디컴포지션 하면 굉장히 이제 빠르게 쉽게 찾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연립 방정식은 일반적으로는 AX는 B 해서 X는 A 인버스 B 이렇게 구하지만 이렇게 안 하고 요거를 LU 디컴포지션 합니다. LU X는 B 해서 UX는 이제 우리가 Y라고 해놓고 요 Y를 먼저 찾죠. LY는 B 먼저 찾습니다. 그리고 요 찾은 Y를 가지고 X를 다시 찾는 거죠. 두 번 거쳐서 찾으면 쉽게 우리가 얘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로우 트라이앵글 할 때 보면 여기에 3하고 1, 1 자, 로 오퍼레이션에서 이걸 구해지죠. 그 다음에 어퍼 트라이앵글 매트릭스. 자, 여기에 있는 것을 Y라 둡니다. 자, Y라 두면 LYB라는 식이 나오죠. 자, 요거는 Y1은 1, Y1은 0, 자, Y2는 0이니까 1, 그 다음 Y3, 3 쉽게 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UX는 Y라 했습니다. 그래서 UX는 앞에서 구한 Y.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쉽게 X3은 3, 그 다음에 X2는 여기 3이니까 X2는 마이너스 2, X1은 마이너스 1. 해 구하는 게 굉장히 쉬워졌죠. 연산량도 쉽고 우리가 쉽게 이와 같이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LU 디컴포지션 이해가 됐습니까? 네. 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LU 디컴포지션 하면 디터미넌트가 어떻게 되냐면, 자, 로어 트라이앵글러 디터미넌트는 다이고널만 곱하면 됩니다. 어퍼도 마찬가지 다이고널만 곱하면 됩니다. 자, 매트릭스가 두 개의 곱의 디터미넌트는 각각의 디터미넌트의 곱입니다. 따라서 LU 디컴포지션 되면, 자, 다음과 같이 여기에 디터미넌트 하면 쉽게 A의 디터미넌트도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A 행렬이 LU 팩토라이제이션 되지는 않습니다.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X는 B에서 있는 경우 요거는 우리가 A를 LU 디컴포지션해서 쉽게 효율적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 행렬에 제로가 있을 때는 우리가 로우 오퍼레이션 하다 보면 0일 때는 요 소거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뭐 요건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자, 앞에서는 로어에 요 다이고널을 1로 뒀는데 어퍼에 1로 두면 다음과 같은 식을 쓰고 순서대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도 우리가 풀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방법은, 자, A가 대칭 행렬인 경우는 얘를 어떻게 두냐면, 자, 로어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를 그대로 심메트릭 하죠. 그래서 요거 L 변수를 L로 그냥 트랜스포즈 써서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해서 우리가 연립 방정식 풀듯이 풀면 쉽게 우리가 로 LU 디컴포지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했던 A를 LU 디컴포지션 한번 해볼까요? 자, A 행렬이 어떻게 생겼냐면, 자, 다음과 같이 심메트릭 매트릭스입니다. 그러면, 자, LU 디컴포지션 해서 왼쪽에 LU 자 하면 LU 자 하면 디컴포지션 해줍니다. 로어 트라이앵글러, 어퍼 트라이앵글러, 자, 이와 같이 쉽게 찾아줍니다. 자, 이런 명령어들이 여러분들 파이썬이나 여러 가지 명령어에서도 툴에서 다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하는 건지 원리를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면 positive definite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 행렬 A가 0보다 크다. 자, 과연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예, 앞에서 배운 대로 하면 됩니다. LU 구할 때. 그래서 로우 오퍼레이션을 해주는 게 제일 좋고, 이와 같이 변수를 두고 찾는 방법도 있다 정도로만 알면 되겠습니다. 예. 자, 포지티브 데피니트 하다는 뜻은 뭐냐? 자, 로우 매트릭스와 그 다음에 어퍼 트라이앵글 매트릭스가 1로 모두 뒀을 때, 자, 여기에 보면 다이고널의 이제 항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하게 되면 요 각각의 값이 모두 0보다 클 때,
자, 그거를 포지티브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결국 나중에 결국 아이젠밸류를 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아이젠밸류를 구하면 모든 아이젠밸류가 0보다 크면 포지티브입니다. 자, 그 뜻은 뭐냐면, 자, 포지티브하다는 것은 심메트릭 매트릭스만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심메트릭은 우리가 쿼드레틱 폼으로 나타낼 수 있었죠. 이렇게 자, XY, XY. 그럼 이 심메트릭 형태가 되고, 자, 이 심메트릭 매트릭스는 아이젠밸류가 서로 다른 게 존재하는데, 이 모든 아이젠밸류가 0보다 크게 되면, 자,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임의의 XY를 곱하게 되면 요 연산은 스칼라가 되죠. 그래서 모든 XY에 대해서 0보다 크게 되는 게 포지티브입니다. 즉 예를 들면 이게 1 되면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0, 0 이렇게 된다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되죠. 그러면 모든 XY, 0보다 큰 XY에 대해서 항상 0보다 크죠. 이거는 0보다 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 행렬은 0보다 크다라는 게 정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지티브의 정의는 A 행렬의 모든 벡터 XY를 곱해가지고 0보다 크는 걸 만족하는, 또는 네거티브 데피니트도 있습니다. 행렬이. 자, 그러면 모든 걸 곱해서 0보다 작다. 그렇게 되려면 아이젠밸류가 모두 0보다 작아야지 마이너스 되겠죠. 그래서 0보다 작게 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일이 왜 나오느냐면, 우리가 스칼라만 다루다 보면, 자, 0보다 크다 작다 이런 거는 쉽게 정의가 되지만 행렬에서는 정의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컴포지션도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행렬과 벡터를 이용해서 기존의 사칙 연산, 자, 이런 행렬을 연산하기 위한 정의를 새롭게 내리게 됩니다. 자, 그렇게 다루는 학문이 뭐냐면 선형 대수가 되겠습니다. 자, 선형 대수를 이용하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 AI를 다루는데 핵심적인 수학이 되겠습니다. 자, 어디에 쓰이는지 보면 이제 암호화하는데 뭐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이제 암호화하려면 어떤 숫자나 문자를 숫자로 1대1로 모두 대칭시킵니다. 그래서 숫자화 시킨 다음에 연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송신 숫자를 쭉 보낼 때 이걸 행렬로 만듭니다. 행렬을 만들고 여기에 이제 어떤 행렬 A를 곱합니다. 곱해서 이 행렬을 곱할 때는 넌싱귤로 한 행렬을 곱하죠. 왜 그러냐면 인버스가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 이러한 전문을 보내고 우리가 디터미넌트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이런 행렬을 암호화하는 매트릭스를 양쪽 간에 정합니다. 그래서 곱해서 이 숫자를 보냅니다. 자, 이렇게 보는 것을 우리는 인코딩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원래 신호를 복원할 때는 A 인버스를 곱하면 되겠죠. 자, A 인버스를 원래 수신된 문자를 복원시키면 자, 복원된 문자를 보내고 되면 원래 숫자를 이렇게 복원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누가 자꾸 마이크를 켜노? 누구지? 김태훈? 마이크를 꺼줄래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A 인버스를 해서 우리가 원래 전문을 암호를 이제 해독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암호한다는 거는 송신하는 쪽이 있고, 그 다음 수신하는 쪽이 있죠. 그러면 암호를 암호화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복호, 암호를 푸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사용되는 게 키가 있겠죠. 그리고 같은 걸 만들어야지 그대로 이제 얘가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자, 그런 형태를 사용할 때 행렬이 사용이 되겠습니다. 자, 또는 통신을 할 때 에러 코렉팅 코드를 만들 때 됩니다. 자, 우리가 숫자 2비트 단위로 이제 데이터를 보내죠. 0과 1로. 자, 이 중에 이제 아스키 코드는 뭐냐면, 우리가 키보드를 보면 이제 영어 단어가 있죠. 영어 단어와 숫자가 있습니다. 이거를 모두 구분하기 위해서는 최소 우리가 7비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길이 8개의 비트를 가지고 아스키를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숫자 0은 0000 뭐 8개 가지고 뭐 구분한다든지, A는 뭐 0100 해서 뭐 7개 비트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구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7승계의 데이터를 구분할 수 있죠. 이거는 256 이렇게 될 겁니다, 아마. 자, 이렇게 해서 256가지의 캐릭터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비트로. 자, 근데 인코딩 할 때, 자, 다음과 같이 숫자를 쭉 보내면 중간에 데이터가 손실이 됩니다. 여기서 송신하고, 자, 무선이든지 보내게 되겠죠. 그럼 수신 쪽에서 내가 00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가다가 한 개가 오류가 생겨서 01로 수신해요. 이거는 왜 이렇게 되냐면 전압을 이렇게 이제 보내다 보면 외부에 노이즈가 섞이고 이러면 0이 1로 되고 1이 0이 되고 바뀔 수가 있죠. 그럼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항상. 자, 이렇게 바뀌었을 때 얘가 제대로 수신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상한 데이터만 쭉 받게 돼서 얘가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자, 요거를 이제 이와 같이 인코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인코딩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지금 1의 개수를 가지고 가죠. 1이 홀수계에 있으니까 얘는 1을 한 개 추가를 해서 짝수계를 항상 만듭니다. 근데 요 얘를 만약에 송신을 해가 보냈는데 뭔가 데이터 오류 때문에 홀수계가 됐다. 1이 홀수. 자, 그러면 오류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다시 보내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통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여기는 짝수계죠. 짝수계가 있으니까 해보니까 이제 짝수계 여기 끝에를 우리가 0으로 만들어서 짝수계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추가하는 것을 우리는 페리티 비트라고 합니다. 자, 페리티 비트라 해서 우리가 보낼 때는 이러한 통신 기법으로 보내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메시지가 있으면 이걸 인코딩을 합니다. 인코딩하는 건 좀 암호화한다는 겁니다. 코드된 단어를 보냅니다. 그럼 노이즈가 섞이죠. 자, 그래서 이제 수신을 했을 때 다시 이제 디코딩해서 제대로 됐는지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우리가 통신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요. 자, R 벡터는 리시브 수신된 데이터가 잠깐 보면 2개, 4개 이게 짝수죠. 그래서 제대로 수신 오케이 이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렇게 왔다 그런 건 홀수죠. 그래서 not 오케이 다시 보내라. 이제 그런 오류를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의 단점은 뭐냐면 2개가 오류가 뜨면 얘는 검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오류가 났는지 파악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해밍 코드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워드는 요 4개 비트를 보내고, 자, 코렉션 하는 거를 3개 비트를 추가를 해줍니다. 페리티 비트 3개를. 그럼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면, 자, 다음과 같이 연산을 통해서 얘를 만듭니다. 자, 그러면 4개 보낼 때 페리티 비트 체크를 3개나 추가적으로 더 보냅니다. 그럼 요걸 행렬식으로 나타내면 C가 만들어지고, 자, 이 C를 통해서 우리가 수신을 이렇게 하죠. 자, 할 때 C는 이렇게 요 행렬을 곱하면 C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워드 발생하는 게 예를 들면 0, 0, 0, 1을 만들었다 하면 C1은 이제 1이 되고, 그 다음에 연산을 하면 이와 같은 매트릭스 연산해서 C 값이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C 값하고 자, W 값하고 합쳐가지고 C와 W가 합쳐서 전송을 합니다. 그럼 수신하는 쪽에서 어디가 오류 났는지 이제 모두 연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코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복호화하거나 페리티 비트를 만들 수 있는 자, 체킹하는 것을 우리는 H 행렬을 페리티 체크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송신할 때 이와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H를 수신하면 이게 0이 되면 오케이 정상적인 데이터가 왔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앞의 원리로 똑같이 하고, 자, 이렇게 수신된 H와 리시브 데이터를 가지고 체킹한 이 매트릭스는 우리는 이제 신드롬 R의 신드롬이라고 하겠습니다. S를. 그래, 신드롬이 0이 돼야지만 우리가 올바른 전생을 하고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통신에도 이와 같은 행렬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걸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고, 자, 요거는 이제 실제로 수신된 거와 에러하고 이제 구분을 해서 살펴보면 어디에 오류가 발생했는지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다는 것 정도만 파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요거는 좀 파악을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행렬을 어디에 쓰느냐? 자, 리스트 스퀘어 방법이 우리가 어떤
예측을 하는데 제일 중요하게 사용이 됩니다. 뭐냐면 자, 시스템이 있으면 자, 시스템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입력이 있고 그 다음에 출력이 있습니다. 인풋 아웃풋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입력과 출력 데이터를 가지고 얘가 뭔지를 파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겠죠. 자, 그러면 입력은 여기서 보면 이 식을 우리가 fx를 하겠습니다. 여기 fx. 그럼 입력은 x죠. x를 주고 측정하는 것은 fx의 값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웃풋은.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뭐 어떤 데이터를 쭉 줬는데 어떤 임의의 x를 입력을 넣었을 때 과연 fx가 뭐가 될지를 예측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안에 있는 fx 이 식을 알아야 되죠. 그 결과를 알려면. 자, 그 이제 하는 게 리스트 스퀘어 방법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자, 일단 데이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입력이 이거 입력 x가 입력입니다. 입력이 있고 그다음에 출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입출력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를 얻었다고 하겠습니다. x가 1일 때는 y가 1을 얻었고 그 다음에 2일 때는 3을 얻었고 이렇게 쭉 요 데이터를 얻은 겁니다. 자료. 자, 근데 원래 안에 있는 fx는 뭐였냐면 자, x 더하기 1이었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x 더하기 1인데 여기 보면 1을 넣었을 때 2가 나와야 되는데 1이 나왔죠. 데이터가 이렇게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노이즈나 이렇게 섞이면. 근데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안에 있는 이 식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럼 정확하게 이제 요거를 이 데이터 가지고 이러한 초록색 식을 이제 찾을 수 있나 이거죠. 실제 데이터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곱해진 원래 식이 뭐냐면 1차 식이라고 가정을 하고 자, ax 플러스 b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요걸 찾기 위해서. 자, 그러면 x1을 넣었을 때 ab를 찾을 때 어떻게 되냐면 1을 넣었으니까 a 더하기 b는 1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ab를 찾아야지 우리가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를 넣으면 2a 더하기 b는 뭐냐면 3이 됐죠. 자, 만약에 이 두 개의 데이터만 이용하면 예측하면 이거 연립해서 풀면 ab가 이 직선이 나와버리겠죠. 이 잘못된 거죠 지금. 자, 만약 이 데이터만 이용하면 정확하게 찾겠죠. 이 두 개 데이터만 이용하면. 아니라 이제 이 두 개 데이터를 이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전부 평균해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이 초록색을 찾을 수 있냐 이거죠. 이런 오류 데이터들을 포함을 시킬 때. 자, 그 방법이 행렬을 이용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찾는 걸 변수를 a, b로 두고 자, 데이터가 원래 이제 요 왼쪽에 있는 식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1, 1이죠. 1, 1. 자, 그러면 답은 1이 되죠. 자, 두 번째 식을 보면 2, 그 다음에 1, 자, 그 다음에 결과는 3. 그 다음에 세 번째 식은 3, 4 나오죠. 그래서 맞나요? B. 이건 다이죠. 그 다음에 입력은 3이죠. 3, 1.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4, 1. 그 다음에 6. 그러면 요 것을 우리는 행렬 XA라 하겠습니다. A.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X입니다. X. 그 다음에 요거는 B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계속 풀던 문제죠. 그래서 뭘 찾아야 되느냐? X를 찾는 겁니다. 자, X를 어떻게 찾냐? 근데 이제 인버스가 존재 안 하죠. 그래서 수도 인버스를 찾습니다. 어떻게 찾냐면 A 트랜스포즈를 양쪽에 곱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인버스를 곱하죠. 그러면 X, 그럼 요거는 시메트릭 매트릭스가 되고 A 트랜스포즈 A의 인버스 곱하기 A 트랜스포즈 B. 자, 요거를 계산을 하면 우리가 X를 찾는다는 것은 AB를 정확하게 찾습니다. 자, 그렇게 찾으면 그거를 리스트 스퀘어라고 앞에서 찾은 걸 이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해서 X를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리스트 스퀘어로 에러를 우리가 원래 데이터와 에스티메이션 했는 값하고 이 에러를 최소화하는 방법. 자, 그게 리스트 스퀘어고. 자, 그거를 미분해서 이제 찾아보니까 결국은 다음과 같이 이러한 형태로 앞에서 설명한 그러한 식이 되겠습니다. A 트랜스포즈 A. 그 다음에 요 인버스를 취하면 우리가 리스트 스퀘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통계 툴을 이용해서 이런 걸 찾을 수 있고, 자, 시간에 대한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t는 자, 0에서 1초 단위로 10개의 데이터, 11개, 총 11개의 데이터가 만들어졌다 하겠습니다. 그럼 t를 찍어보면 0, 1, 2, 3, 4, 5, 6, 7, 8, 9, 10까지 11개의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노이즈를 한번 섞어 보겠습니다. 노이즈는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 WGN이라 해서 내장 함수 11개의 데이터를 자, 이건 데시벨입니다. 어쨌든 노이즈를 만들어내는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개의 데이터를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플러스를 한번 해보면 n을 해보면 자, 이런 노이즈가 막 섞인 게 랜덤하게 나옵니다. 이게 식이. 자, 이런 걸 섞인 데이터를 가지고 자, y는 측정 데이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y는 앞에서 했던 것처럼 2 곱하기 자, 시간 t가 바뀔 때 자, 그 다음에 3 곱하기 자, 노이즈가 섞였다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시간이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2, 3 요거는 이제 실험을 해서 얻었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찾는 거는 2와 3을 찾는 겁니다. 자, 이거를 한번 플러스를 해볼까요? 플러스를 해서 t, y를 할 때 동그라미 표시를 해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보면 자, 이렇게 x축에 입력이고 그 다음에 출력이 이와 같이 랜덤하게 막 이렇게 실험해서 얻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했던 2, 3 요 식을 우리가 찾는 겁니다. 지금 자, 노이즈가 많이 좀 섞인 상태죠. 자, 이렇게 찾는 데이터를 만든다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A 매트릭스는 어떻게 하느냐, 앞에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t 입력 t에 대한 값과 그 다음에 1이 곱해지죠. 1,1을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럼 A가 이제 이와 같은 실험 데이터 11개를 가지고 데이터가 쭉 이제 얻어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Y는 앞에서 얻었죠. Y는 측정값입니다. 이렇게 노이즈가 섞여서 나온 측정값. 자, 그 다음에 X hat. 자, X hat은 우리 예측하는 겁니다. 자, 인버스. 자,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 곱하기 A 트랜스포즈 곱하기 Y. 자, 이렇게 해주면 X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2. 앞에서 2, 3인데 이게 좀 잘못됐죠. 자, 어쨌든 노이즈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노이즈를 좀 줄여보겠습니다. 자, 노이즈를 할 때 20dB로 자, 이렇게 줄여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Y를 다시 만들어야 되죠. 자, Y를 이와 같이 섞어 넣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XS는 A는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바뀌는 게 없으니까 XS를 다음과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안 맞네요. 노이즈가 꽤 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플러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플러스 t, y에 o 하면 이러한 형태가 나오고, 자, 그 다음에 hold on. 자, 그림을 y2 우리가 estimation 한 걸 해보겠습니다. x hat의 첫 번째 곱하기 t 플러스 x hat의 두 번째 파라메타 예측한 걸 만든 다음에 플러스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략 측정된 데이터를 예측하는 우리가 식을 찾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그러면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예측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이러한 행렬식이 사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 설명이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스킵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8장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자, 없으면 우리가 10장에 대한 내용 15분 정도 남았으니까 10장 내용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벡터와 매트릭스를 배웠습니다. 자, 이걸 이용한 이유가 뭐냐면 중간고사 이전에는 뭘 배웠냐면 이제 미분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배웠죠. 자, 근데 1차 또는 2차 미분방정식을 주로 푸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고차 미방은 어떻게 푸느냐, 그걸 이제 다루기 위해서 벡터와 매트릭스를 배운 겁니다. 자, 이 개념을 적용해서 우리는 고차 미방을 푼다는 걸 이제 미리 좀 배우게 된 겁니다. 자, 이해됐죠? 자, 그래서 고차 미방은 뭐가 고차 미방이냐면, 자, 다음과 같이 연립 미분방정식이 생긴 겁니다. 자, 다음과 같이 고차 연립 미분방정식이라고. 자, 이와 같은 거는 우리가 중간고사 전에 요 하나만 풀었습니다. 자, 하나만 풀었는데 이 변수 자체가 서로 이제 연결이 막 돼 있는 거예요. 즉 A라는 시스템이 미분방정식 x-fx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B라는 시스템이 y-fy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움직이는 물체가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서로 이제 영향을 주는 겁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면 y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x가 영향을 줍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 연립. 자, 그런 문제를 다루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여기는 보면 이제 미분방정식이죠. x2가 몇 번 미분을 하거나 이제 그렇게 표현은 되는 식에 대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가를 이제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다음과 같이 우리가 상태라고 그러죠. 상태. 우리가 중요하게 미분방정식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x1, n개가 있으면 x1의 미분은 이제 각각 x1에서부터 xn개의 영향을 받아서 식이 풀어지겠죠. 마찬가지 x2도 미분이 다음과 같이 요 g1과 g2는 서로 식이 다르게 되겠죠. 예를 들면 자, x1 닷은 sin x1 더하기 x2, 자,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요게 이제 g1 x1 x가 되겠죠. 자, 또는 x2 닷은 뭐 탄젠트 x1 더하기 x2 뭐 이렇게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x1과 x2가 서로 이제 영향을 주는, 자, 이러한 것을 연립 미분방식. x1과 x2의 xn개의 미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상태 방정식으로 쓰면 장점이 뭐냐면 1개 미방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단 개수가 상태 개수 n개가 있는 n개의 1개 미방으로 표현이 되는 걸 우리 1개 연립 미분방정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식을 여기는 이제 일반적인 형태의 앞에서는 g의 x1부터 xn까지 표현했다면 요게 이제 x1과 xn이 어떤 숫자가 곱해진 선형 결합 형태로 표현된 것을 우리는 선형 연립 미분방정식이라고 했습니다. 즉 2x1 더하기 3x2 뭐 이렇게 이제 숫자로 이렇게 곱해진 형태죠. 자, 그거를 우리는 선형 연립 미분방정식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ft가 있는데 요게 이제 시스템의 외부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를 시스템이라고 하면 미분방정식으로 표현되죠. 자, 이것에 ft 벡터로 들어가는 형태를 우리는 요게 없으면 호모지니어스, 즉 초기 값에 x0에 의해서만 출력이 나오는, 자, 외부의 입력에서 출력이 나오는 것을 non homogeneous라고 했습니다. 자, 자동차로 따지면 자동차에 우리가 외부의 힘을 엑셀레이터를 가해주면 이제 속도가 바뀌죠. 자, 그렇게 되는 걸 non homogeneous. 자, 입력을 안 가해주고 원래 자기가 달리던 속도 가지고 출력만 나타나면 homogeneous. 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매트릭스 앞에서 매트릭스와 벡터를 배웠죠. 자, 그것식으로 나타나면 자, 다음과 같이 행렬, 자, 상태를 쓰고 자, 행렬을 A를 정의를 하면 자, 각각을 x1 닷 마찬가지 이 상태 벡터라 하겠습니다. 상태 벡터 x의 미분. 자, 요거는 상태 x의 미분. 자, 벡터의 미분은 각각의 엘리멘트가 다 미분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것은 앞에 있는 각각의 행렬 개수로 나타나고, 자, 오른쪽에 있는 것을 f 벡터를 합치면 다음과 같이 n개의 벡터 형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자, x 미분은 ax 플러스 f로 쓸 수가 있습니다. 아주 심플해졌죠. 우리가 복잡하게 보이는 n개의 미분 방정식을 1개 선형 미분 방정식의 non homogeneous 형태로 나타낼 수 있고, 자, 이 f가 0일 때를 우리는 homogeneous.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푸느냐, 이제 이게 관건입니다. 이게 이제 10장에서 해야 될. 마찬가지 non homogeneous를 어떻게 푸느냐, 자, 이게 10장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렬과 벡터를 배웠으니까 요거의 해를 구하는 방법을 구하는 게, 해를 찾는 게 10장에서 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뭘 해야 될지 알겠습니까? 네, 이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연립 미분 방정식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앞에 있는 행렬식으로 표현을 하면, 자, x와 y를 x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x의 미분은 마찬가지 x 미분, y 미분, 각각의 미분이고, 자, 이 미분은 앞에서 있는 것처럼 행렬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x, y로 표현할 수 있고, 자, 여기에 행렬이 들어갈 항이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는 3, 그 다음에 4 곱하면 첫 번째 식이 만족되죠. 자, 두 번째 식은 5, 마이너스 7 해서 다음과 같이 행렬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제 여기에 확장되더라도 이 행렬과 이 x 벡터를 이용해서 각각 이와 같이 해서 x 프라임은 ax 플러스 f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시스템 매트릭스 폼을 가지고 시스템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해를 어떻게 구하느냐? 마찬가지 해도 벡터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요 어떤 식의 해가 다음과 같이 있다고 했습니다. 1, 마이너스 1과 2의 마이너스 t. 요거는 뭐냐면 x1이 2의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t. 그래서 2의 마이너스 2t가 공통으로 빼내고 1,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요 벡터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x2도 마찬가지 각각을 이와 같이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고, 자, 이게 요 행렬식의 해가 되는 걸 확인하려면 요걸 미분하면 되겠죠. 자, 각각 미분하면, 자, 그 다음에 x는 요 x를 각각 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x에. 자, 먼저 x1이 해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요거를 행렬식에 그대로 대입을 하면, 자, 요를 곱하고 나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2t. 그래서 밖으로 뽑아내면, 자, 2에 마이너스 2를 뽑아내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미분하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t,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2t. 그래서 결국 요거를 미분한 거하고 결과가 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식은 벡터 형태로 해가 나온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연립 미분 방정식의 행렬식은 이제 벡터 형태로 해가 나오고, x도 마찬가지 똑같이 넣으면 해가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미분 방정식 배운 것에 벡터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확장시킨 겁니다. 지금 그대로 확장시킵니다. 그 확장시킬 때 벡터 매트릭스 개념만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니셜 밸류입니다. 자, 초기 값을 만족한다. 자, 그래서 어떤 초기 값이 있을 때 그 값을 대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미분 방정식의 해를 찾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 그래서 t가 0일 때
자, x의 값이 있으면 x가 t 시간이 지났을 때 x가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걸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시스템의 솔루션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됐고, 결국은 x의 t는 해서 뭐 어떤 식인지 모르겠지만 식으로, 시간에 대한 함수 형태로 풀어야 될 겁니다. 이걸 어떻게 푸느냐를 우리가 지금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찾는 게 해를 구하는 겁니다. xt를 찾는 거예요. 자, 언제 유니크한 해를 가지느냐? 자, 행렬 A와 F가 자, 공통 구간에서 연속이면 유일한 해가 존재합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미분 방정식 할 때 특징을 그대로 살펴본 경험이 있습니다. 자, 호모지니스 시스템부터 한번 보면, 자, 요것도 마찬가지 선형 시스템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선형이면 특징이 뭐냐? 슈퍼포지션을 만족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알파 A 더하기 베타 B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시스템을 통과하면 알파 FA 더하기 베타 FB가 성립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곱셈과 덧셈의 성질을 만족하는 게 슈퍼포지션. 그게 선형과 등감 원리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x1과 x2, xk 벡터가 해라 그러면 그것의 선형 결합도 해가 됩니다. 당연히. 왜? 슈퍼포지션을 만족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x1, x2가 이와 같은 벡터가 해가 된다 그러면, 자, 요것의 선형 결합도 해가 됩니다. 요 미분 방정식에. 자, 뭐 아주 쉬운, 앞에서 우리가 배웠는 거 그대로 이제 확장해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차 독립 종속 똑같은 개념이 있습니다. 벡터에 대해서도 C, 자, 다음과 같이 선형 결합해서 0을 만족할 때 모두 0일 때만 이게 0이 된다면 1차 독립, 0이 아닌 어떤 숫자에 대해서 0이 된다 그러면 1차 종속. 자, 앞에서 정의한 그대로 1차 독립과 종속의 개념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형에 대해서 정의를 했고, 이제 벡터 스페이스라 하겠습니다. 벡터 스페이스. 벡터 스페이스에서도 마찬가지 선형성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벡터 스페이스에서도 1차 종속과 1차 종속. 그 다음에 1차 독립인지 확인하는 것은 브론스키안 지난번에 했었죠. 그래 벡터를 매트릭스 형태로 만들고 이것의 디터미넌트를 구해서 0이 아니면 1차 독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은 브론스키안을 만들면 된다. 자, 확인하는 방법은 이제 다음과 같은 x1과 x2의 1차 독립. 자, 각각을 행렬로 해서 브론스키안을 만들죠. 디터미넌트가 하면 AD-BC. 당연히 0이 아닙니다. 그래서 1차 독립, 선형 독립이 되겠습니다. 자, 1차 독립으로 이루어진, 네, 알겠습니다.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펀더멘탈 셋이라 하겠습니다. 앞에서 정의된 것과 똑같습니다. 이러한 펀더멘탈 셋으로 1차 결합으로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일반 해, 제너럴 솔루션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에서 했던 거 그냥 그대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네, 7시까지 해주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1차 독립을 그대로 확인하고 일반적인 해는 선형 결합으로 표현한다. 자, 그렇게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14페이지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퀴즈를 풀기 바라겠습니다. 시험 시간은 제가 7시까지 해둘게요. 됐습니다. 예, 시험 다 치시고 질문 있는 사람 질문하시고, 예, 다음 주 월요일은 우리가 10장을 끝낼 거니까 미리 좀 예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행렬 청경준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청경준 아직 있나요? 예. 뭐 정답을 뭘 고려해 달라는 건지 지금 답이 틀렸는데 썼는 거는 아닌데 앞에 설명했지만 1이 나오는 게 아니라 행렬 2x2 행렬로 나옵니다. 답이. 정답이 어떻게 되냐면 A의 백승은 마이너스 99, 100, 마이너스 100, 101 이렇게 나옵니다. 예, 다시 한번 공부해보고 확인해 보기 바라겠습니다.